오늘은 전주시 가압지역구 김윤덕 당선인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김윤덕입니다. 표정이 밝아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예, 당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4년 동안 이렇게 낙선 어떤 시간을 보내고 당선이 되었는데요. 좀 감회가 더 새롭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또 시민들이 고생하고 계셔서 좀 조심스럽고 또 그분들에게 또 위로나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서 그런 압도적인 지지에 대해서 또 다르게 또 더 감사드리고요.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 또 그런 과정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그만큼 좀 짊어진 무게감이 적지 않다. 이런 예, 표현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인터뷰 보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김윤덕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라고 예. 들었어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시작하면서 달라진 김윤덕 다시 뛴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초선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4년을 이제 국회의원을 활동을 하다가 사실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뜻밖의 낙선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선거에 낙선하고 나서 제일 생각을 많이 했던 건 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선거를 할 수 있었을까? 네.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0.9%로 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선거에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를 한 후보를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런 게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더 몸을 낮추고 또 그 몸을 낮춘 상태에서 뭔가 유권자들 또 시민들과 소통 하려고 하는 매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은 대외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낙선한 분들 중에서 저는 사실 대외적인 활동은 많이 안 했어요. 오히려 좀 더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고 또 조용조용하게 많은 분들 얘기 들을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듣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 4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거 캐치플레이저도 달라진 김윤덕 다시 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그렇게 활동을 나름 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사람들과 우리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을 늘리는 좀 이런 것들이 예. 가장 크게 달라진 점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민주당 후보들이 10개 지역구 중에서 9개를 석권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압승인데요. 승리 요인 뭐 대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도적 지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에 대한 또 심판의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김윤덕 당선인의 과거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을 꼽는다면 어떤 요인일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 또 야당에서 여러 가지 발목 잡기를 많이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진 또 능력 또 전 세계에서 칭찬을 많이 받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 그래서 저희 중심적으로는 사실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고 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국민적 지지가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개별 국회의원의 평가가 있었겠지만 핵심적인 건 역시 그 문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잘해왔다고 하는 칭찬, 네. 그리고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더 잘해라.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지의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73대 16 이 압도적인 차이였어요. 그래서 본선보다 오히려 경선이 더 치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실제로 어떠셨어요? 경선이 더 힘드셨어요? 본선이 힘드셨어요? 경선이 더 힘들었다고 봐야죠. 경선이.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또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여러 가지 개별 후보들을 통해서 투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 경선했던 분께서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비서관을 역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더 많은 걸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보다는 경선이 훨씬 힘들었던 것 같고요. 본선은 오히려 이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여론조사 차이가 네. 50% 이상 나기 때문에 오히려 다 이긴 것처럼 편하게 선거한다 이런 것보다는 선거운동 하는 후보 입장에서 또 선거운동 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 이런 입장에 서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경선이 더 힘드셨고, 예. 근데 경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맞상대하셨던 두 분 모두가 학생운동 할 때 선배들이셨죠? 그렇죠. 네. 선거 끝나고 나서 혹시 예. 좀 위로의 전화라도 좀 해보셨어요? 경선 때 했던 분은 같은 민주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광수는 당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좀 그래서 아직 그 연락을 못했고요. 제가 이제 김광수 의원한테 제가 전에 낙선을 했는데 네. 그때도 그쪽에 전화 안 했는데 네. 좀 약간 관계가 당이 다르다고 하는 건 좀 그런 벽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기회 봐서 소주라도 한 잔 기울이시는 그런 모습도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자, 많이 변화되고 바뀌겠다 이런 스스로의 다짐들 하셨어요. 21대 국회에서 그 변화된 모습 어디에 특히 초점을 맞추실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과거 초선 당선됐을 때에는 무슨 일을 해낼 거냐라고 하는 과업 또 지역 현안 이런 데에 집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항상 두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이 통하고 또 시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는 문제를 한 축을 하고요. 네. 또는 한 축은 이제 어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특히 이제 대한민국 정치 발전도 있겠지만 또 낙후한 우리 전라북도 전주의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이게 두 가지를 항상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게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마음이 통하는 의원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늘 좀 낮추고 또 소박하게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 시스템 또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역 현안 문제라면 역시 뭐 지금 탄소법이니 네. 또 제3금융지 또 공공의대 문제와 같은 아마 20대에서 현재 이 상태라면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렵죠. 그렇다면 곧바로 바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당선인들에게 주어지는 과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혁신도시 그 시즌 2와 결합된 좀 구체적인 전략을 잘 짜는 게 이 세 가지 연동된 문제와도 상당히 깊이 연동돼 있다고 싶어서 현재 혁신도시 시즌 2 문제에 대한 네.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걸 당면 과업처럼 생각하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 이전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한병도 당선인 저희가 초대해서 여쭤봤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뭐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면서 혁신도시 시즌 2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기보다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에게 좀 골고루 이렇게 좀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던데 그거 미묘하게 뉘앙스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사실 전주권 완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전주 완주권의 출신 정치인이 아니면 약간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던 핵심이 이제 지방 분권과 균형 네. 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좀 집중과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집적을 시키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네. 제3금융지가 사실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하다도 아니고 된다도 아닌 상태에 있었고 지난 20대 그 중에서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는 보류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금융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 금융권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내는 게 필요하다면 네. 이번 혁신도시 시즌 2라고 하는 걸 매개해서 금융 관련 또 기금운용본부와 유사한 기관 네. 이런 기관들을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그 시즌 2를 잘 활용한다면 네.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혁신도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변화를 꾀할 수 있고 전라북도가 그런 제3금융지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폭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볼 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염두에 둔 그렇죠. 혁신도시 시즌 2 예.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근데 구체적으로 기금운용본부는 지금 그 실제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네. 대상은 좀 아닐까 그 논의인 거고. 기금운용본부는 네. 이미 유치가 돼 이미 있고요. 유치가 돼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밖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예, 예. 네.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는 한국은행에 그 외환 보유된 그 돈을 받아서 펀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본은 굉장히 유사한 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기관, 뭐 보니까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다음에 국제금융센터와 같은 그런 금융 관련 기관들을 네. 전략적으로 시즌 2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가져오기만 한다면 어떤 기관이든지 시즌 2에서는 지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혁신도시 기존의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것과 연계만 잘 한다면 저는 그게 곧바로 제3금융지로 또 저희가 네.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산업과 연동되어서 한다면 그 농생명 산업의 금융과 연동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혁신도시 시즌 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끔 국가적 차원의 결정을 유도해내고 네. 그 시즌 2 속에서의 전라북도의 유치와 연동되어 있는 비전을 잘 꾸린다면 네. 저는 상당히 승산 있는 싸움이 될 거다.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센터 등 이 예. 금융 관련 기관들 이런 예.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예. 네. 근데 이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탐낼 텐데요. 네. 만만치는 좀 않아 보이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금운용 유치할 때 그때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부산 지역이 금융 관련 게 있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요. 19대 당시에.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라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안에 네. 국가 계획 안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힘을 집중만 한다면 네.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혁신도시 시즌 2를 그런 과업을 네. 14개 시군으로 분산하면서 14개 시군과 어떤 좀 효과가 더 있겠지만 네. 지방 차원에서 보자면 하지만 아니 좀 당장에 집중을 하자면 네, 당장에 이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 정치권 먼저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예. 당장에 지금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빨리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네. 뭐 당선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예. 조만간 네, 거기에 대한 협의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자, 전주시청사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 뭐 현재 부지를 활용해서 신청사를 짓거나 이전하더라도 구도심 내로 제한해야 된다 이런 입장 밝히셨어요. 어쨌든 지역구 내 한옥마을도 있고 구도심이 있잖아요. 구도심 활성화 좀 전략들이 필요한데 좀 어떤 전략들 갖고 계신지 짧게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구도심의 어떤 활성화라면 핵심은 우리 전주권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 그 관광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게 일단 우선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이렇게 토건 방식으로 해서 밀고 새로 짓는 그런 게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도심은 재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한옥마을 관광산업과 연동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은 한옥마을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조선문화역사단지와 같은 그런 아이템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넣어줌으로써 한옥마을에서 어떤 볼거리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한옥마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게 그 자체에만 계속 집중하는 네. 것도 있겠지만 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주의 어떤 관광산업 차원에서 산 하나를 두고 한옥마을이 있고 아중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중호수를 어떤 친환경적 관광 테마파크처럼 개발해야 된다면 그걸 연결하는 거. 연결해서 한다면 전주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되고 구도심 지역에 뭐 천사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아이템들이 배치가 된다면 구도심 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전망이 있고, 또 한옥마을을 더 발전시키자는 측면에서도 전망이 있고, 한옥마을 그 자체 하나가 아니라 투태처럼 두 개의 어떤 바퀴가 굴러가면서 하나의 바퀴에 더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한옥마을의 관광산업, 또 구도심 활성화, 또 그 아중호수권을 연결하는 또 다른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맞물리게 되면 구도심 활성화 전략의 상당히 핵심적 어떤 그 전략으로 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고 있고요. 김성주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덕진권까지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하잖아요. 뭐 같이 좀 연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전주시 전역이 사실은 한옥마을이 전주시 전역으로 확장되는 그런 구상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주 특례시 좀 여기에 대해서 중심 공약으로 좀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특례시의 요건이나 기준을 갖춘 다른 타 지역 도시들이 이미 존재하거니와 거기서도 그런 것 좀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방해가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례시가 100만 이상 인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주가 인구는 60만이지만 경제활동 인구로 볼 때 100만에 근접하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북, 충북, 강원도 같은 도시에는 좀 특례 조항을 두어서 특례시를 지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그런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도 지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오히려 저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예요. 여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들고 나오니 다른 데서 특례군을 또 들고 나와서 또 좀 속된 말이지만 물타기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안 좋은. 그래서 녹록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녹록지 않으니까 조용하게 특례시 문제를 접어버릴 거냐라는 문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그건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특례 그 시 문제를 저희 공약에 넣을 경우에 나중에 안 되면 공약 이행률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주권이 20대 국회에서 특례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노력을 해왔고, 그게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조건에서 저는 우리 전주권에서 이걸 포기할 게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회에 최대한 힘을 집중해서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특례시를 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 지금 일정하게 우리 전주 같은 도시가 피해를 당해온 그런 건 충분히 알릴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의 어떤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자 중에서 재선 의원이 최고 선수예요. 재선 의원의 정치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점인데 혹시 도당위원장 역할도 좀 수행할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지금은 뭐 전혀 생각을 아직 못 해봤고요. 이제 당선자들끼리 이제 회의가 있고 또 이제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전 의사는 갖고 계신 거죠? 글쎄요. 생각을 별로 안 해봐서. 네. 네.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전주갑 김윤덕 당선인 만나봤는데요. 끝으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의 시간 짧게 드릴게요. 카메라 쳐다보시면서 예. 네, 본인 스스로에게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 잘하는 의원도 돼야 되겠고요. 또 마음이 통하는 의원도 돼야 되겠고요. 또 정의로운 정치인도 돼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과 마음이 통하고 그 마음이 통하는 데 기초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현안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는 선거 때의 그 다짐 그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21대 국회 당선자 인터뷰 전주갑 김윤덕 당선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